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문, 이것이 가짜이고 효력이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첫째, 이것이 가짜이다. 그 부분을 논의해 보기로 하죠. 무엇이 가짜인가? 문서 자체가 가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에서 9월 19일 PDF 문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9월 평양 공동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고, 국민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첫 두 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9월 19일에 배포된 평양 공동선언문 그 자체의 처음 두 줄 그 부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동선언문으로 만든 이 원문인 공동선언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전인 9월 18일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 합의서 작성, 합의문 작성,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생중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공동선언 합의문을 작성했던 그 장면을 본 것이고, 지금도 그것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문서 자체가 가짜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 합의문 그리고 이 선언문 그 안에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목록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작성 경위 부분이 허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소개한 그 두 줄짜리 이 평양 공동선언문의 첫째 줄과 둘째 줄, 그 내용을 분석하기로 합시다. 누가 이 선언을 했는가? 그것은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입니다. 물론 둘 다 공무원으로서, 북측은 북측대로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둘이 무엇을 하였는가? 이 둘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회담인가? 그것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행한 회담이고, 그것은 평양에서 행한 회담이고, 그것은 이 공동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진행해 버린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진행하기로 하였다. 진행한다. 진행 중이다. 진행할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이미 진행해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이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을 작성할 때, 그리고 이것을 배포할 때, 게시할 때, 그 모든 시점이 언제인가? 그것은
2018년 9월 20일 이후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청와대가 이것을 발표하고 그리고 배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8년 9월 19일입니다. 이 합의문을 작성했던 날이 2018년 9월 18일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선언문의 제1행과 제2행은 바로 이와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로 인해서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라는 것은 반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평양 공동선언문 첫 번째 장의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평양 정상회담이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1행과 2행에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끝난 이 회담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남측 대표와 북측 대표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다. 그렇게 밝힌 것이지요. 다시 날짜를 되짚어 보면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평양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랬어야 하는 것이죠. 그 후 그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두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봐서 그러면 우리 선언을 해서 남기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선언으로서 반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양 정상회담이 9월 20일에 끝나버렸습니다. 9월 20일이 지나서 그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공동선언문, 합의문을 작성하자. 그렇게 작성을 한 것은 20일 이후여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작성이 끝난 다음에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서 아래에 있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언문이라는 내용은 반드시 9월 20일 이후여야 하겠죠. 작성한 9월 18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 공동선언문은 가짜다. 이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다시 청와대에서 배포한 평양 공동선언문 마지막 쪽 4페이지 부분이 됩니다. 그 말미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이렇게 연월일을 밝히고 그 밑에 양측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직위의 문재인, 어떠어떠한 직위의 김정은. 그래서 둘 다 9월 19일에 서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 9월 19일은 9월 20일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가 이 평양 공동선언문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민들에게 배포한 날이 2018년 9월 19일입니다. 9월 20일이 지나야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그 전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역시 거짓이 되겠죠.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 합의문을 작성한 날은 9월 18일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9월 20일 이전입니다. 따라서 이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1행과 제2행, 최초의 두 줄, 그리고 그 중간에 어째서 이 선언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서명 부분, 이것으로 선언문 스스로 이것이 가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언문은 무효입니다. 9월 18일에 작성을 해놓고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회담을 하고 나서 그것이 끝나서 그 결과의 토대를 두고 작성했다고 한 이 완전한 허위. 따라서 이 공동선언문은 가짜고 허위 문서이고 그래서 무효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동 합의문이기는 한가? 합의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선언문으로 발표했으니까 일단은 합의가 있어야 하겠죠.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를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평양에 갈 이유도 없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것을 생중계하면서 세계에 자랑할 일도 분명히 없겠죠. 그러면 이것은 공동합의문이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내용을, 하나의 문서를 같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행하겠다 하고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선언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이 합의문은 동일해야 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는 여기에 찬성한다고 했던 그 문장과 그 문서와 김정은이 똑같이 했던 그 문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그 합의문을 보면 그냥 보기에는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측의 문서는 한글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의 문서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문으로.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대조를 해보면 분량도 같고 내용도 같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국의 언어로 작성한 문서와 그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작성한 문서를 같이 놓고 서로 대조해서 동일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문서가 같은 문서로서 양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외교적인 일처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측과 북측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언어가 다른 그런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동일하게 한글을 쓰고 동일하게 한국어를 말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남과 북이 공동합의문을 작성할 때 이것은 문서를, 기본 문서를 한 장을, 그러니까 동일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동일한 문서를 복사하듯이 두 부를 만들어서 각각 서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말과 글이 동일한 이런 관계에서는 내용도 동일해야 되고 분량도 동일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남측 문서와 북측 문서가 첫째 우선 분량이 다릅니다. 국민 여러분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분량은 남측과 북측이 똑같이 각각 2쪽짜리 문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2쪽에 기록된 문자의 분량을 비교해 보면은 북측의 문서는 남측 문서에 있는 그 분량보다 3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문서의 분량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것이죠. 다르면 공동합의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남측 문서와 북측 문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 역시 생중계되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측 문서를 잘 들여다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서 보여주는 그 서명한 그 문서의 왼쪽 면에, 우리가 보기에 왼쪽 면에 숫자로 1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항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면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숫자로 5번이 있고, 그러니 5번 항목, 그리고 6번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분류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측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공동합의문이 아닌 것이죠. 동일한 문서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남측과 북측의 문서가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것은 그냥 보고도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야 하겠죠. 그 법적인 의미는 이것은 공동합의문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것을 했다고 해봅시다. A씨와 B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내용이 다르고 그 속에 있는 분량이 다르고, 그렇다면 A씨와 B씨 사이의 거래가 성립될 수 없겠죠.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공동합의문으로서의 그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동합의문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따라서 무효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이 공동합의문의 서명과 발표, 이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와대가 국민을 속였다,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도 그렇고 이번에 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그 과정은 TV조선에서는 제목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 서명하고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느리게, 이것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속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느리게 설정을 해놓고 세밀히 관찰을 하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하고
서명을 끝내고는 그 표지를 덮고 커버를 덮고 그 다음에 또다시 스스로 펼쳐서 모두에게 그 안쪽 면을 보여준 그 합의문은 총 2쪽짜리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페이지, 우리가 볼 때 화면상 왼쪽 페이지는 청와대에서 배포하고 게시한 그 PDF로 보았을 때 제1쪽 첫 번째 페이지 내용과 합치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오른쪽 페이지는 청와대에서 공개한 네 번째 쪽 4페이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것과 합치가 됩니다. 이 오른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일 위쪽에 봉황무늬가 찍혀 있고 그 밑에 제일 위에 숫자 5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문서의 하단을 보게 되면 숫자로 4라고 해서 그것이 4페이지라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문을 가지고 여기에는 2쪽과 3쪽이 없죠. 청와대가 국민에게 제시한 내용으로 그것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2쪽과 3쪽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명을 했고 역시 2쪽과 3쪽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쪽과 3쪽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번에 합의한 합의문이다 하고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합의서 작성 이런 것들은 엄연히 법률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 합의문의 내용이 되는 것은 전 세계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공증한 제1쪽과 제4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서명 그 장소에서 보았던 그 2페이지만 합의문의 내용으로 됩니다. 그렇다면은 2쪽과 3쪽은 어떻게 되는가? 청와대가 나중에 공개를 했고 더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보여준 스스로 서명을 했던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4라는 숫자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채워 넣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쪽과 3쪽 부분은 앞에서 그것이 이미 이번 이 합의문,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이 가짜다, 무효다, 흠결이 있다, 아예 성립도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논하기 전에 이것이 내용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분명히 서명을 할 때 공개하지 않았던 서명을 할 때 보여주지 않고 그곳에는 없었던 2쪽과 3쪽을 만일 합의문의 내용으로 넣게 되면 이것은 우선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안 되고 혹시 억지로라도 넣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면 합의가 됩니다. 국민과 전 세계인을 정말 눈을 뻔히 뜨고 있는 그 상태에서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면 합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번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해놓고 국민들이 답답했던 것은 청와대 정부가 청와대 정부에서만 무엇인가 의무를 잔뜩 짊어지고 와서 그것을 이행하느라고 바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걱정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면 합의를 했다. 국민들이 청와대가 배포한 그 PDF를 보면 그 속에서 북측에서 우리에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회에는 그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한없이 우리가 북쪽에 무엇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김정은이 들고 왔다가 김정은이 들고 가버린 그 합의문의 내용을 못 보았습니다. 아주 짧지요. 그런데 이쪽에 이면 합의문이 있다면, 이면 합의가 있다면 그쪽에도 역시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이번에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은 그렇다면 북쪽에 무엇을 얼마나 주겠다고 이면 합의를 한 것인가? 국민은 당연히 걱정을 하고 이것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말해야 하겠죠. 그것이 국민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주권자로서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돼서 청와대가 국민을 속였다. 청와대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이 생방송한다 하면서 했던 그 자리에서 공증하지 않은 2쪽과 3쪽을 끼워 넣어서 그것을 국민에게 배포하고 그것이 이번 합의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대한민국의 등을 돌린 행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번 이 합의문, 그것을 발표한 선언, 이것이 애초에 불성립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국민을 속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혹시 청와대와 김정은에게 이용을 당한 것인지, 혹시 자기 자신은 좀 힘이 들고 지친 상태인데 이러한 일정을 강요당한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역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직접 확인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에 자기 자신이 김정은과 서로 다른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해놓고 이것을 공동합의문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생방송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서명한 총 2쪽 분량의 이 문서, 그것과는 다른 자그만치 200% 많은, 그래서 총 4쪽 분량의 다른 문서를 청와대가 이것이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다 하면서 국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가 있는 곳이 적진이고, 그리고 김정은은 엄연히 전쟁 상대국으로서 우리 국민을 죽이고 지금이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적의 수괴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휴전 중이니까. 그런데 그런 김정은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안위에, 거기에 가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곧바로 대한민국을 아주 위급한
그런 경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국가의 안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번 평양 공동선언이 될 겁니다. 이번에 가서 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고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이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한테는 너무 지치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과로로 되고 또 건강을 해친 그런 결과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이번 합의문 서명식 장면을 보여주는 그 동영상이 TV조선 또는 연합뉴스 TV 앞에서 소개를 했죠. 그 동영상을 좀 느리게 재생을 하면서 보게 되면 보통 속도로 봤을 때는 놓칠 수 있었던 그런 그 끊어지는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서로 확인도 하고 이것을 다 끝낸 다음에 두 사람이 각각 앞으로 나와서 테이블 앞쪽으로 나와서 이 합의문을 담은 책자 같은 그 파일, 이것을 서로 교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합의문철은 우리가 그 상장 같은 걸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딱딱하고 두꺼운 커버가 2장이 접혀져 있죠. 그걸 열면 그 속에 상장을 끼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버를 열면 그 속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한 장씩 문서가 있어서 남측과 북측이 다 2쪽짜리 그 문서를 그 속에 넣어서 이것을 서명을 하고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커버는 색깔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그런데 동일한 것이 그 상장을 넣어놓은 파일을 보더라도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겉표지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대회, 무슨 상 이렇게 쓰여 있죠. 이번에 이 합의문 철도 A4라고 했을 때 그 위쪽 중앙 부분, 상당히 위쪽에 그 그림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같으면은 봉황이 새겨진 그 문양을 잘 쓰죠. 이런 식의 것이 새겨져 있고 김정은은 또 김정은대로 다른 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특징은 이 합의문철을 보게 되면 앞뒤에 아무것도 없고 앞면에 이 위쪽에 그 문양만 하나 찍혀 있어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위인지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양은 그런 것이고 두 사람이 테이블 앞에 나와서 섰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합의문철을 주고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똑같이 들고 있던 합의문철을 김정은에게 줘야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이 그 합의문철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한테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자기가 볼 때 똑바르게 여기 자기가 들고 있을 때 이 문양이 위쪽에 있는 이런 상태로 똑바로 들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내밉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게 되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받게 되겠죠. 그 합의문철에 있는 그 문양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채로 위아래가 뒤집힌 채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철을 받아드는 과정, 이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이 내미는 이 합의문철을 우선 왼손으로 왼쪽을 잡습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왼쪽을 잡으면 한 손으로 합의문철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러면 받고 있는 상태는 거꾸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오른손은 무엇을 하는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북측의 합의문철을 김정은에게 줍니다. 오른손으로. 그런데 여기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건네줘서 김정은이 그것을 받아들면 손을 놓으면 되죠. 그런데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이 받은 다음에도 놓지를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동작이 좀 굼뜨다고 할까? 다음 반응이 좀 늦게 일어난다고 할까? 그런 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다가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보다 좀 훨씬 길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놓고 이제는 그 오른손으로 이 합의문철의 자기가 왼손으로 왼쪽을 잡았었으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잡으면서 왼손을 놓습니다. 상황이 짐작이 되지요. 역시 거꾸로 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동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합의문철을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을 잡고 있는데 이제 왼손이 비었죠. 왼손을 앞쪽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하단을, 그러니까 문양이 있는 쪽이 될 겁니다. 자기 쪽으로 뒤집혀 있는 여기를 왼손으로 잡으면서 밑에서 위로 받치듯이 잡고 오른손을 또 띱니다. 이 합의문철이 아주 가벼운 그냥 종이처럼 보이지는 않고 좀 무게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거꾸로 있는데 이제는 이 합의문철을 거꾸로 뒤집어서 아래쪽을 왼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어제의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본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정면과 후면, 앞과 뒤를 구별을 못하더니 오늘은 이 합의문철의 위와 아래를 상하를 구별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의 자세가 이런 것이었는데 이때 새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악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김정은과. 그런데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지요. 현재 오른손은 다행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합의문철을 붙들고 있는 왼팔 그 자체가 악수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화면상 알 수 있습니다. 합의문철을 거꾸로 뒤집은 채로 아래에서 위로 받치고 있는 이 왼손이 쭉 뻗쳐져서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 근처 쪽으로 지금 내밀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들고 있는 물건, 그 물건의 탓이겠죠. 그러면 이럴 때 오른손을 들어서 건너편에 있는 김정은과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왼팔을 왼쪽으로 해갖고 치워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왼팔을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거기에 더구나 거꾸로 뒤집혀 있는 합의문철을 왼손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받치듯이 쥐고 있는 그 상태로 이제 왼팔이 몸을 좀 크로스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뻗쳐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팔을 치우지를 않고 그대로 두고 이제 오른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왼팔 위를 지나서
김정은 쪽으로 쭉 뻗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팔을 왼팔 위를 가로지르게 편 다음에 왼쪽 옆구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왼쪽 옆구리의 앞으로 간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김정은과 오른손과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왼팔이 아래쪽에서 쭉 뻗쳐서 물건을 들고 있고 그 위로 오른팔이 교차해서 꼬인 상태로 펼친 다음에 악수를 하고 있는, 몸 앞에서 두 팔을 X자로 서로 교차시켜 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상당히 그 애크로바틱한 아주 그리고 불편한 그런 포즈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른팔에 힘을 주다 보니까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몸을 좀 더 틀어줘야 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합의문철을 아주 불편하게 받쳐들고 있던 이 왼팔, 왼손, 이것이 이제 더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오른쪽 옆구리까지 쭉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악수하는 장면이 정말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악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하고 나서 이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합의문철을 열어서 현재 그 생중계되고 있는 그 카메라를 향해서 펼쳐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합의문철을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과서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 교과서. 그러면 교과서를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책이 직사각형이죠. 그 직사각형 모양인데 왼쪽은 책 등이라고 그래서 풀로 붙여져 가지고 열리지 않는 곳이고, 오른쪽이 이제 표지를 열면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국어 이런 식으로 제목이 쓰여 있죠. 꼭 그 모양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국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문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책 등이 있는 위쪽을 붙잡고 그 책 등이 있는 쪽을 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드나 풀로 붙여서 열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쪽을 붙잡고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 합의서철을 펼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책 등의 그 위쪽, 거기를 꽉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앞표지와 뒷표지를 같이 잡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도 열리지 않겠죠.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제 아랫부분을 어떻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열릴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열릴 수 없는 쪽으로 지금 열려고 하는 것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애를 써서 결국은 합의문철을 열기는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 때의 모습 또한 예사롭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국어 교과서 이야기를 했죠. 이 국어 교과서를 책 등이 위쪽으로 가게 잡으면 이제 처음에는 세로로 직사각형이었던 것이 이제 가로로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렇게 잡으면 오른손 쪽에 아마 국어라고 쓴 글자가 오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듯이 책 첫 표지를 열어보십시오. 열 수 있겠죠.
그렇게 열면은 속에 글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씨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가로로 직사각형인, 가로가 더 긴 직사각형인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동영상에서는 결국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합의문철을 여는 데 성공하는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펼치는 데까지 성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결국 바로 잡아야 하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단계 이렇게 거쳐서 바로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서류가 빠져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넣고 이런 장면도 아주 자세히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어렵게 합의문철을 받아서 펼쳐서 보여주는 데 성공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도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왼손을 뻗치고 있을 때 왼손을 옮겨 놓지 않고 그 존재를 망각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그게 불편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면서 오른손을 몸 앞에서 가위자로 엇갈려서 악수를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포즈가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심지어 김정은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순간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을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이미 다 취합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고 직접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돌이켜보면 그 학부 때나 혹은 또 그 이후 공부를 계속할 때 학생들이 이럴 때 보면은 그 시험 때가 되면 꼭 그것이 그 몰아서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이 전공 시험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A3 용지에 빽빽하게 정리한 그 답안을 쓰기 위한 어떤 핵심 내용 이런 것을 한번 시험 보게 되면 거의 25매 정도 그 이상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실은 그 법대의 그 시험 준비이기도 한데 이런 식의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이 거의 한 일주일 계속 되죠. 그렇게 하루 이틀 완전히 잠을 못 자는 일은 예사고 이렇게 한 며칠을 보내고 나면 바로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같은 그런 멍청한 아주 정신이 나간 듯한 그런 상태가 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누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금과 같이 이런 행동을 할 정도로 극도로 필요한 이런 과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그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러한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번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법률문서로서 성립이 안 됐다. 불성립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이미 성립이 됐고 유효하다고 발표한 이런 점에서 이것은 허위문서이고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대한 헌법을 위반한 그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김정은은 어째서 이번 일을 저질렀을까? 그러니까
화면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그 남북의 그 문서가 서로 다르고 이것이 같은 것으로 아예 성립될 수도 없다. 그런 것이 뻔히 보이는, 방송에 보이는 그 자체로서 이미 이번 합의문은 무효다. 이것을 실토하는 그러한 행위를 왜 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은 이번 이 생중계를 통해서, 사실 생중계도 이례적이었다고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반미이죠. 미국을 좀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런 정치인, 그런 정치 성향을 띤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특수관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다 보니 반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만큼은 미국과 같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성실하지는 않지만 아주 특수한 일정 부분, 피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부름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은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부름꾼인 문재인을 만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부름꾼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그와 관련해서 김정은은 나의 상대는 미국 대통령이지 남측 대표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신경 쓰고 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미 관계이지 북남 관계는 아니다. 남측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아니고 불법 점령 집단이다. 건국일도 없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김정은 그럴 겁니다. 남측은 문재인 정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국인, 자신들의 영토인 이 38도선 이남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다. 그래서 북남 관계 따위는 없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이러한 태도가 미국에게 혹시 아부하는 것인가, 미국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미국도 모르고 김정은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판 겨루겠다.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평양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성립했고 효력이 없다는 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같은 동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서명을 할 때 남측의 송영무 장관 그쪽하고 북측하고 각각 앉아서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그 문서와 문서 사이를 접어서 간인을 하죠.
간인을 모두 했습니다. 북측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메라 쪽으로 그 서명한 그 합의서를 보여주는데 남측의 합의서는 군데군데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식으로 합의서를 공개한답니까? 어디서 그런 식으로 아직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한답니까? 이것은 분명히 미완성인 문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철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찢어지듯이 비껴나와 갖고 그 튀어나온 흉안, 어쩌면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미완성인 그런 문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군사 합의서, 남과 북의 서명했다고 들고 서 있는 그 문서는 첫 페이지 내용이 우선 각각 달랐고 결국은 그것은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셀프 서명한 문서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합의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가짜입니다. 효력도 없죠. 불성립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만 북쪽에 무엇인가를 해주고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닌가? 또 북쪽에 자기들이 셀프 서명한 그쪽 문서에는 우리 국민이 어차피 그 내용을 보지도 못하지만 이면 합의한 내용, 거기에 또 무엇을 얼마나 해주겠다고 썼던 것인가? 국민은 이제 이 정부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분노하기에도 좀 지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들이 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이나 혹은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작성한 측이나 애국심이라고는 정말 눈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도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하는가? 바로 그런 느낌, 그것이 우리 5천만이 느끼고 있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평양에서 나온 모든 그 결과물들, 이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도 다시 확인하고 검증하고 과연 북쪽에도 똑같은 것이 갔는지, 그리고 또 이면에 무엇이 없었는지. 이면에 있는 것은 일체 효력이 없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 그 당위성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했던 일체의 이러한 문서들, 이러한 결정들, 또 나아가서 정책들, 그 모든 것이 다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비준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물론 이것은 국회 비준거리도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번 이 평양에서의 생방송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